자, 음악을 끄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얼마 만입니까? 예, 제가 특강을 하게 된 게 지금 2년 만에 지금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께 근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걸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 경력이 22년 차를 맡고 있는데 10년을 기다렸어요. 2011년도 이후부터. 왜냐면 저는 그 이론으로만 배웠던 글로벌 경기 빅사이클을 실제 경험을 하면서 내가 10년 뒤에 다시 이 사이클이 오면 반드시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20년 만에 오는 사이클입니다. 20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는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10년 전에 그 사이클을 제가 목격하고 마지막에 내가 10년 뒤에 원래는 2023년이었습니다. 이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근데 이게 좀 앞당겨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사이클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 경중을 지금 우리가 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 하나씩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 지금이 2021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였고 제가 5G를 추천을 하면은 그 종목을 안 사시겠습니까? 5G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2018년도에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자, 2017년도 11월 달에 이 리포트를 제가 작성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사실 특강이었습니다. 특별 강의. 4차 산업혁명의 근간 5G가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단 작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자, 앞으로 반드시 오는 미래다. 반드시 오는 미래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수혜주가 뚜렷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이 통사는 왜 투자를 할까? 그래서 반드시 오는 미래에 대해서 기재를 했고, 이 통사는 그 5G 투자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왜? 요금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 서비스가 나오니까.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뒤에서 나옵니다. 5G 시장 규모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할 것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멈췄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 세계가 5G를 조기에 도입을 할 것이다. 왜? 5G가 있어야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오는 미래입니다. 이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의 그 헤게모니를 쥐지 못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어떤 종목을 샀다? 자, 보세요. 제가 그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2017년도 그때 당시 현재는 과거 3G 끝난 이후 4G가 직접적으로 시작되는 이쪽 시기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5G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근데 보니까 순차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통삼사들은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한다? 수익률 극대화 전략. 처음에는 기지국에 투자해서 기지국가 스몰셀에 투자를 합니다. 2018년도에. 그리고 2년 뒤인 2020년도에 이것을 매도한 뒤에 중계기와 모바일 백홀 종목을 삽니다. 그리고 이걸 사서 2021년도 말에 백번망이나 통신 3사로 갈아탑니다. 자, 이 시나리오로 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은 자, 사면은 어떤 결과가 있다? 자, 그래서 나온 종목이 이노와이러스, 에이스테크, KMW, RFH입니다. 자, 이 종목 수익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 앞단에서 지금 갑자기 5G 얘기를 하는 이유는
뒷단에 경기순환 사이클이 얼마나 큰 사이클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체감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앞단에 일단 이걸 먼저 던진 겁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던 종목, 자, 2017년도 10월 20일 날에 RFHRC를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했고, 그 다음 종목은 KMW 2017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리포트입니다, 이게 다. 저는 리포트를 작성해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노바이오리스를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RFHIC입니다. 자, 2017년도 이때 추천했습니다. 8,200원이었을 때 42,000원까지 올라갔죠. 이것을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상반기에 매도를 했습니다.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노와이러스 볼까요? 이노와이러스는 2017년도 이 가격에 추천이 됐습니다. 이 가격, 여기서 사서 최대 6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KMW 2017년도 여기서 샀어요. 이 가격에서. 그럼 어떻게 올라갔다? 10배가 올라갔습니다. 10배 더 이상 올라갔어요. 저희 회원들이 이 종목 880% 수익 나는 거 찍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5G 투자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5G 투자가, 자, 넘어가서요. 만약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특강을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5G가 옵니다. 5G를 사셔야 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날 특강을 하니 꼭 들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럼 2019년도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제가 추진을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은 온라인으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뭔가 정보의 중요도, 정보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이건 만나서 얘기합시다 라고 해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보고, 저도 투자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이러한 기업은 이러한 이슈가 있으니 꼭 사셔야 됩니다 해서 강연회를 했습니다. 자, 강연회 그 자료를, 원본 자료를 제가 갖고 왔어요. 2차 전지에 큰 파도가 몰려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 특집을 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앞으로 전기차가 이렇게 되고, 각 지역별로 전기차 비중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것은 그 전기차 업체들이 그냥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국가가 법으로 정했습니다. 전기차 판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에서 디젤 차량, 내연기관 같은 자동차들이 앞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끔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주를 지금 받고 있는지, 배터리 3사들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수주 예상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국내 빅3 배터리 회사들은 증설 사이클이 이렇게 한다. 폭발적인 증설을 합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요.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공장 안에다가 기기 장비를 사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 장비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장비 쪽에서는 CIS, PNT 전국 공정이죠. 페니솔루션 후공정이죠. 데보마그네틱, 이노마이트 기타 장비, 이런 쪽에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5G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독자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없어야 됩니다. 경쟁자가.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과정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사까지 둔 업체. 그래서 V1텍, 코젠, 명석, TNS 이런 거 다 갖다 버렸어요. M 플러스 다 갖다 버리고 요 파란색 종목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박이 나는 게 몇 종목이 있었죠? CIS 볼까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6배가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 2차 전지를 추천을 하고 그 중에서 CIS를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겠습니까? 넘어갈게요. CIS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주잔고. 그 오프라인에 참여하신 분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아마 계실 겁니다. 그죠? 유럽에도 진출을 하고.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PNT 차트를 볼까요? 이건 이제 CIS고요. 자, 4-5배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고요. 이런 리포트를 발행해서 왜 사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자, PNE 솔루션, 뭐 기타 여러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장비주고요. 이제 소재주로 넘어가죠. 소재주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일젠 머티리얼스입니다. 한번 차트 하나씩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언제 추천했다? 네, 월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때 추천했습니다. 2019년도 이때 올라가죠. 포스코케미칼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이 종목은 2019년도 이때 추천했습니다. 올라가죠. 일젠 머티리얼스 2019년도 이때. 제가 큰 파도가 온다라고 그랬죠. 큰 파도. 5G는 사실상 큰 파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통 3사들이 과거에 3G, 4G, 5G, 앞으로 6G가 나올 겁니다. 그건 6년에 한 번씩 나오는 사이클이고요. 2차 전지는 이건 테마가 아니라 산업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100년 동안의 역사가 이제는 사라지고 2차 전지 시대로 돌아섭니다. 앞으로 2차 전지 시대는 향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쵸? 설마 풍력 자동차가 나오진 않겠죠? 선풍기 바람처럼 풍력으로 가는 자동차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2차 전지가 나오겠죠. 2차 전지, 태양광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 제가 이번에 세 번째 경기 민감주고 전 개인적으로 5G하고 2차 전지보다는 이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볼게요. 자, 이번에는 2021년도는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됩니다. 참 희한해요. 제가 처음에 2018년도, 2017년도였습니다. 정확하게 2017년도 10월 달에 RFHIC를 발견하고 나서 5G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가 회원분들한테 5G 얘기를 했을 때 생뚱맞은데? 5G? 이거 철진한 테마 아니야? 누가 요즘 5G를 추천을 해? 누가 여기 투자를 해? 아우 식상해. 그때 분위기가 이랬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이때 관심은 디스플레이 쪽이었습니다. OLED 5G 관심도 없었어요. 2019년도 2차 전지를 얘기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표정이 왔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수소차를 추천했을 때도 어처구니 없어 했었어요. 전기차도 아니고 무슨 수소차야. 이번에는 2차 전지를 추천하니까 이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ESS 화재 사건이 터져가지고 오히려 떨어지는데 이걸 지금 사야 될 때 맞아요? 바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 때가
매수 기회입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야 돼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할 때. 왜? 그래야 싸게 살 수 있어요. 시장에서 이미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서 야, 경기 민감주 지금 사야 돼. 여기저기 경기 민감주 그러면요. 주가가 이미 폭등한 이유입니다. 마치 제가 작년도 초에 풍력 종목을 추천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때 그때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는 알겠는데 민감주는 뭐냐? 이게 뭐냐면요.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실적이 확 오르는 기회예요.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실적이 확 나빠지는 기업입니다. 바꿔 얘기해 볼게요.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주가가 수십 배가 올라갔어요. 주가가 최소한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아, 이게 뭐 여태 테마가 있었나 보지. 무슨 여기 뭐 대선 테마나 뭐 정치 테마나 뭐 M&A 이슈가 붙었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이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은요.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경기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 금융위기. 이게 사라지니까 다시 확 올라가고. 자, 경기 사이클이 끝나니까 경기가 앞으로 둔화될 것이니까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이 사이클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이 주식을 이 가격에 샀다. 망하는 겁니다. 다시 이 가격이 돌아올 때면은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위치가 어디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올라갔던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죠. 이 밑에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20년 전의 자산과 지금의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닥이에요.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예시를 든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이 기업이 최근에는 앞으로 오는 사이클에는 수혜를 받는다? 아니요.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보통 사이즈는 아닌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시겠죠. 이제부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경기 사이클에 대한 개념도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상식적으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경제학과 나오거나 이 부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일반 분들은 이거 어디서 듣기 어려울 거예요. 전 세계 경제는 말입니다. 그 사이클이 존재해요. 경제 사이클이. 지금 2020년도가 사실상 침체기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경기의 침체기예요. 근데 이 침체기가 과거에 언제 있었냐? 20년 전인 2001년도, 2003년도 이때 2001년도부터 3년도 이 부분에 한번 20년 전에 한번 있었어요. 자, 그다음부터 경제가 좋아져요.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이 순환 사이클이 한 사이클당 20년입니다. 이게. 근데 왜 이런 사이클이 일어날까요? 이게 20년 또 20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뭐 각국의 대통령들이 뭐 경제 정책을 잘 피고 못 펴서? 아니요. 이건 글로벌 경기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좋았다가 아팠다가 좋았다가 아팠다가 그래요. 얘기를 들어볼게요.
2001년도하고 2003년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미국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낮춥니다. 금리를 낮추니까 은행에다가 저축했던 사람들이 돈을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써요. 그리고 기업들은 어라? 달러 금리가 이렇게 싸? 이거 마이너스 금리네? 그럼 달러를 공짜로 빌릴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 달러를 이자 없이 공짜로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공장을 짓는 게 낫겠죠. 오히려 설비 투자하는 게 낫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자율 설비, 자동화 설비 이런 걸 구축하게 된다면은 인건비 비싼 인건비를 안 줘도 공장을 자동화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평소에는 이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걸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연방금리를 낮췄어요. 낮추니까 전 세계가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합니다. 미국이 달러 금리를 낮췄는데 자기들이 금리를 높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같이 낮춰요. 어떻게? 전 세계가 동시에 낮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돈을 써요. 돈을 쓴다는 게 소비를 하고 기업은 설비 투자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때 설비 투자를 해요. 설비 투자를 하는데 마침 중국도 이때 건설 경기를 부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2001년도와 2008년도, 7년도까지 이 사이클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투자를 했을 때가 바로 여기에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이때 탄생했습니다. 중동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 중국에 있는 모든 제철회사, 모든 석유화학 공장, 대부분의 공장들이 이때 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때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돌리고 물건을 막 판매하고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점점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에 마진을 같이 판매하니까 돈을 더 버는 구조예요. 물가가 오르면 기업이 돈을 못 벌 것 같죠? 아니요. 거기에다가 자기 마진을 갖다 붙입니다. 점점 돈을 벌어요. 경기가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때쯤 돼서 야, 내렸던 금리를 다시 정상화시키자.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은 더 이상 달러를 빌려가지고 투자를 못합니다.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서 돈을 갚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할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 투자를 안 하고 경기는 경색됩니다. 경기가 위축이 돼요. 그래서 경기가 후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20년간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20년마다. 그래서 1983년도에 주식을 사서 1988년도에 팔면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요. 그 뒤에 20년 뒤인 2003년도에 투자를 해서 2008년도에 주식을 팔았으면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 뒤 20년 지난 2023년에 사서 2028년에 팔면은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이 사이클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왜 20년이냐? 그게 또 궁금하시죠? 왜 20년이냐? 바로 설비 투자했던 공장 있죠. 공장의 수명이 20년입니다. 이 진동 있죠. 철골 구조물 중에서 보통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면 거기에 다 철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철골이 진동이 없는 철골 구조물, 예를 들은다면 주택, 아파트, 이건 진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0년, 50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장은 진동이 일어나요. 미세 진동. 그리고 움직이는 철골 구조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적인 거. 이런 것들은 모두 20년의 교체 주기를 이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교체를 해야 돼요. 설비 교체를. 만약에 설비 교체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 버텨. 하지 마. 설비 교체.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요.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자동차를 샀는데 20년간 안 바뀌고 계속 타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가다가 멈추잖아요. 셧다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 이 자동차가 취미로 타는 게 아니라 업무용으로 만약에 그 자동차를 타게 된다면 그 업무용으로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자마자 자꾸 쓰는데 갈아쳐야죠. 이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2001년도부터 설비 투자를 했던 이 공장들, 이게 20년이 지나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된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럼 갑자기 주문이 들어오죠. 20년 만에 연락이 와요. 당신네 옛날에 장비를 써서 20년 동안 잘 썼다. 이번에 다시 교체를 해줄 수 있느냐. 주문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발주가 나와요. 그러면서 경기는 다시 회복, 성장을 넘어서 호황기로 넘어가는 이 사이클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주식시장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지금 지수가 3,000포인트든 뭐든 간에 그거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펼쳐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투자의 기회가 된다. 이 사이클을 놓치게 된다면 3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거는 개념도고요.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시장의 발주 사이클입니다. 물건을 주문한 사이클이에요. 실제 데이터입니다. 2001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이 2001년도가 최악이었어요. 그 전에 98년도, 99년도도 있었지만 2001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발주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건 주문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 즉 거의 6, 7년간 발주가 5배가 증가합니다. 이게 이때 만들어진 발주된 것들이 20년 교체 주기가 지난 지금 이게 바닥이에요. 근데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2023년도가 바닥이라고 저는 추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근데 코로나가 이 바닥을 훅 그냥 다 빨아들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빨아들인 겁니다. 경기 저점을. 원래는 경기 저점이 이 정도까지 낮아지지 않고 약간 완만한 식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누적적으로 가다가 도저히 못 참고 교체 사이클이 본격화되는데 확 끌어당겼어요. 여기서 최악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발주 사태가 나왔어요. 2020년도에 숫자 있죠. 최악의 발주 사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볼까요? 아, 크게 볼 수가 없네요. 이게. 아, 여기 있네요. 자,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2020년도. 그래서 이미 뭐 몇 달 전에 지난 과거는 최저점이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가 전략을 좀 짜고 전략적으로 이제는 투자에 임하자. 어떤 투자에 임하다 20년 교체주의가 온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5G하고 2차 전지보다 더 큰 거냐? 어느 정도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보통 그러면 이래요. 5배? 그럼 이럴 거예요. 뭐 주가가 5배 올라간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더 많이 올라가요. 수십 배 올라갈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는 수량이 5배가 증가한 거예요. 가격은 안 썼어요, 제가 아직 가격을. 수량이 5배고요. 가격도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하철 요금이 1,000원이잖아요, 가령. 근데 갑자기 제가 지하철에 하루에 2번을 타는데 지하철을 하루에 10번씩 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지하철 공사가 돈을 벌겠죠. 근데 요금이 1,000원이 아니라 요금이 10,000원으로 올라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가가 수십 배 올라간 그 차트가 그냥 테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주가가 거기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사이클은 달라졌습니다. 과거하고는 달라요. 과거는 가성비 싸움이에요. 가성비. 특별한 기술력도 없고 특별한 이슈도 없어요. 그냥 싼 게 비지떡. 싼 거 사서 그냥 가격 이 발주를 넣으면은 경쟁 발주를 하는 거죠. 경쟁. 가격 경쟁을 일으켜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업체들한테 그냥 발주를 해줬습니다. 가성비의 시대였어요. 과거 20년 전은. 그런데 지금은 환경 규제가 본격화됐습니다. 우리가 자동 2차 전지가 뭡니까? 환경 규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 사이클에서는 환경 규제가 진짜 강력한 환경 규제가 도입이 됐어요. 더 강력해졌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영광을 얻었던 기업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소외당할 수 있어요. 이번 사이클은 신기술, 환경 규제 때문에 새로운 소재, 부품, 가격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각 분야의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데 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은 그 시장을 독식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성장보다도 더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과거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은 퇴출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관성적으로 야 과거의 경기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았던 이 기업은 이번에도 받을 거야? 천만에. 아니에요.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투자 가치가 떨어진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좀 달라졌어요. 두 번째, 신소재의 부품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이게 환경 규제 때문에 과거에 썼던 그거는 못 써요. 새로운 소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에너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거에는 가령 뭐 그냥 대충 소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철로 얘기한다면 그냥 주철을 싼 거 주철을 썼다. 거기다가 주철에다가 약간 탄소 집어넣고 탄소광을 썼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알루미늄 합금강 내지는 스테인리스 합금강이 들어가야 돼요. 더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비싼 제품이 판매가 되면 기업의 실적이 더 좋아져요. 이게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이 스테인리스 합금강에 대한 설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럼 그 기업은 도태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지금 가장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수급이 불안해요. 이게 전 기대가 돼요. 이게 뭐냐?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그 해당 기업의 수혜는 어마무시하게 클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또 하나. 과거와 달라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위에는 첫 번째, 이 발주 사이클이 도래가 되는데 과거하고 함께 같이 도래가 돼요. 근데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다면 환경 규제 때문에 기술력과 부품 소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 안 그런 기업은 도태. 그리고 이번에는 달라진 게 뭐다?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도를 딱 보면은 경기 사이클에서 호황기로 가는 사이클에서 우리는 안 해. 관심 없어. 유럽이 그랬어요. 과거에. 유럽이 전선이 나 있고 전선 있죠. 전선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도로도 엉망이고 뭔가 여기서 교체가 돼야 될 텐데 안 했어요. 걔네들은. 신흥국하고 미국 중심, 미국이랑 중국 신흥국 중심으로 경기 사이클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은 뭐예요? 대통령이 포퓰리즘에 의해서 인기 정책에 의해서 복지 정책을 펴니까 거기에 표를 찍어주니까 그것만 했어요. 복지. 경기 부양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빚더미에 지금 앉았어요. 지금 복지 같은 그 달달한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모두 지금 나가가지고 삽자루 들고 일자리를 좀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각국의 정부들이 예산 편성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돈 벌려고. 미국은 지금 바이든이 160조 달러를 쓰네 만에 지금 야당과 여당이 계속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너무 손쉽게 그걸 허락해주면은 그 인기가 저쪽으로 가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리셋이 됐어요. 새롭게 재부팅이 된 겁니다. 뭘로? 경기 부양.
복지? 아니에요. 경기부양이에요. 이것도 정말 좋은 게 옛날 같은 경우는 이 국가부터 시작하고 저 국가부터 시작하고 강도도 저 국가가 좀 더 세게 하고 이 정도는 약하게 이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빵 하고 같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사이클이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가 아니라 지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2년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은 교체 수요, 환경 규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 역사상 가장 큰 파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경기에 민감한 종목을 고를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고요. 이건 뭐다? 물건이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1년에 100개씩 팔렸으면 1000개씩 팔리는 이런 쪽 분야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냥 1000개씩 팔리는 게 아니라 가격이 더블로 올라서 1000개씩 팔려요. 이런 기업을 찾아야 돼요. 물건이 더 많이 팔리고 가격이 더 비싸져서 더 많이 팔려야 돼요. 그럼 이게 뭡니까? 따따블이에요. 따따블. 수요가 2배로 올라가면 매출이 2배가 되는 거죠? 관심 없습니다. 저는 가격도 2배가 뛰어가지고 따블이 돼야 돼요. 그 수식은 폭발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저는 그냥 주가 상승 기업 관심 없어요. 폭발적. 왜? 20년에 한 번 오는 사이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을 기다렸어요. 오늘이 있기까지. 사실 그 10년 전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문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때는 10년 전에는 저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직업이 전문가인데. 같이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살 생각이 없는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소개 자체를 할 이유가 없죠.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투자 기회입니다.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030년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이번 사이클이 끝나면은 저는 이 시장을 은퇴를 할 겁니다.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럼 어느 정도로 큰 사이클을 저렇게 떠들까?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1시부터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종목을 추천할 겁니다. 리포트는 이미 다 조사를 했어요. 이미 저는 이제 오늘의 특강을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특강하겠다 그 뒤부터 종목을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1차 종목들을 모두 선정을 했습니다. 1차 종목은 7종목이에요. 7종목을 이미 선정을 했어요. 이 기업은 글로벌 최고의 3개사입니다. 이것을 바스켓 매수할 겁니다. 모두 동시에 매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을 어금니 꽉 깨물고 6년을 보유하자 이겁니다. 근데 어금니는 굳이 6년 동안 깨물 필요는 없어요. 올해 길어봤자 내년까지 어금니 꽉 깨물자. 그 다음부터는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겁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니까. 이미 조사는 끝났어요. 종목도 선별을 끝냈습니다. 이 종목들 세 종목은 수요 증가 곱하기 판가 상승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종목은 과거에 어떠한 흐름을 보였냐? 경기 사이클에서 5년간 주가가 19배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5년간 15배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올라갔던 주가는 지금 다시 다 떨어졌어요. 왜? 경기 순환 사이클은요. 경기가 좋아지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만 경기가 다시 둔화되거나 약해지면은 실적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주가도 폭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도로함이 답을 떨어졌어요. 세 번째 종목은 5년간 무려 35배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몇 배가 올라갈까요? 이 종목이
이러한 종목들이 이 무슨 테마 뭐 이상한 뭐 정치 테마 이게 아니에요. 뭐다? 수요 증가 곱하기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안 팔렸던 제품이 갑자기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팔리게 되면서 일감이 막 쏟아지는데 가격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없어서 못 부르는 게 값이 돼요. 그때 되면. 자, 두 번째 강의. 아마 이 강의는 아까는 1시에 하니까 이건 2시에 시작할 거예요. 2시에. 이번 주 일요일 날 2시. 제가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승자의 독식이 기대되는데 이게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전 세계 경쟁사가 500개가 됩니다. 근데 이 분야가 지금 불황기였거든요. 10년 동안 불황이었어요. 근데 전 세계 500개가 아니라 지금 350개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가 약간 좀 애매모호합니다. 350개 정도 남아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원래는 900개였어요. 900개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350개가 남았어요. 근데 그 350개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이게 어느 정도 간당간당하냐면은 이 퇴출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 그 회사한테 발주가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과연 살아있는 게 맞는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이런데 문제는 환경 규제가 생겨서 과거에 있는 제품을 그대로 못 만들어요.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기술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자해서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연구 개발해가지고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불황이었어요. 불황. 다들 경쟁사 다 퇴출당하고 있고 과연 이 상황에서 연구 개발하고 그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의문이 있냐면은 최근에 그 환경 규제에 관련된 제품이 지금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얘네 회사에만 발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경쟁사에는 발주가 안 나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믿지 못하고 걔들한테 발주를 안 해주는 겁니다. 얘네한테만 지금 하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가격이 비싸거든요. 비싼데도 다른 데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얘들이 다 망할 수 있어요. 이 수많은 기업들이 이 중에서 다는 아니겠죠. 설마 다겠습니까, 이게?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런데 기업들이. 그래서 대부분 그 기술을 못 갖고 있는 기업이 도산을 할 것이고요. 그럼 결국 이것을 치킨 경쟁이라고 한번 정해보죠. 승자의 독식이 독식 랠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과거보다 더 높은 발주가 나오고요. 더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리포트는 이미 20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작성을 했습니다. 리포트를 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자료를 조사를 해서 결론에 도달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있고요. 이게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왜냐면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게 너무 약 파는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좀 두렵습니다. 과거에 이 기업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냐 140, 700 올라갔어요. 5년 동안에. 올라갔던 주가는 다시 도로아미 탑이 다 떨어져 버렸고요. 제가 그러니까 5G하고 2차 전지가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고 1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그리고 주가는 폭락을 해버렸고 경기 불황이니까.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과거 20년 전에는 듣보잡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그때는 엑스트라급 조연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 그 정도 급. 그런데 환경 규제가 나타나면서 졸지에 이 기업이 주연이 됐어요. 주연.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환경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과거에 주력 에너지원이 앞으로는 에너지가 달라지면서 얘네가 부각이 되게 됩니다. 이 기업은 과거에 3년 동안 23배 늦깎이죠. 3년 동안 그러니까 주가 안 오르다가 막판에 확 올라간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종목, 마지막이 아니네요. 4강이네요. 에너지원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기존의 소재 가지고 못 버텨요. 기존의 소재로는 안 돼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소재를 가진 제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 국내 1위, 그리고 전 세계적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전 세계 몇 위인지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20년 교체 수요가 이제 일어납니다. 20년 전에 수많은 공장을 지었을 때 얘네들의 제품, 부품들이 탑재가 됐어요. 수많은 공장에. 근데 이번에는 교체 사이클에서는 더 많이 부품이 탑재가 될 거예요. 바뀐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더 많이 바뀌는 게 아니라 더 비싼 제품으로 바뀌어요. 소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령 옛날에는 아까처럼 주철, 제일 싼 거 있죠. 탄소강 주철로 했다면 지금 스테인리스 합금강이 들어갑니다. 더 비싸졌어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에너지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뭐예요? 초저온, 초고압, 초정밀이잖아요. 이걸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품이 그냥 대충대충이에요. 뭐 그냥 저온도 아니고 그냥 고압도 아니고 정밀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이러한 고부가치 제품들이 판매가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 제품들이 국내에 기술이 없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일본 제품을 사다가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10년 동안에 연구 개발을 하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더구나 소재 국산화 있죠. 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쪽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이제 기회가 이제 생긴 거죠. 또 하나, 이 기업은 3년간 23배가 주가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5번째 강의. 이 기업은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인데 이미 발주가 나왔어요. 그게 최근 실적에 무려 440%의 수주를, 폭발적인 수주를 받았어요. 이 기업은 경기 회복에서 호황기 사이클로 갔을 때 수요가 좀 더 증가를 했는데 이미 뭔가 처음부터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증가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업은 이미 실적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가 상승은 시간 문제죠. 가장 빠른 주가 상승이 안정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기 추가되지 않고 5강 말고 6강까지 나갈 거예요. 원래는 지금 아까 그 내용을 보면 6강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제가 그 사이에 종목을 하나 더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 참여를 보면은 이게 아니군요. 그게 어디 갔지? 아무튼 스케줄상 뭐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종목 좀 이 강의를 좀 진행해서 여섯 번째 강의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지금까지 그래서 그 6번째 강의까지 나온 종목이 총 한 8종목 정도 되잖아요. 앞에 3개, 4개, 5, 6, 7, 8개 맞네요. 8종목이 1차 경기 민감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2차 경기 민감주가 추가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전 업종에 걸쳐서 종목을 하나씩 모두 그 저인망식으로 훑을 겁니다. 아까처럼 수요가 증가하고 판가도 함께 상승하면서 환경 규제의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의 경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괜히 어설픈 종목, 이상한 종목 사가지고
수익을 막 분산시키지 않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종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릴게요. 보통 제가 옛날에 5G하고 2차 전지를 추천을 할 때 회원분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가오는 미래에 머뭇거리지 마라.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에 대비하려고 몸이 그렇게 움직여요. 어떻게 한다? 주식 투자라는 게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과연 그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어? 난 못 믿겠는데? 그러면서 이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해요. 보수적으로 투자해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결론은 안 좋게 끝나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보수적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5자고 2차 전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오는 미래에 대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사이클에 대해서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 기업들은 지금 최악이에요. 더 이상 최악이 없어요. 제가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수소, 2차 전지에 투자하자,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10년 동안 불황을 겪었던 최악에 있는 기업, 최악의 기업에 지금부터 사자란 얘기입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손해볼 게 없어요. 당분간은 제가 올해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경기 순환, 경기 민감주, 핵심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저하고 함께 하실 분들은 이번 강의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 오시게 되면은요, 저는 좀 다릅니다. 리포트를 발행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려요.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여러분들은 이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혼자 보지 마시고요. 가족 혹은 친구분들하고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2차 전지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다운로드까지 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그렇죠? 프린트까지 해서 다 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저와 저희 회원분들은 지금 솔직히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흥분해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노후 준비를 하는 관점에서 전 투자의 목적을 지금 노후 준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제 계획이 있어요. 제 자산을 20배를 증식시키자는 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 장점인 저평가 성장주 그 오른쪽에 딱 손에 딱 쥐고 왼손에는 5G 2차 전지, 이번에는 경기 민감주 딱 들고 앞으로 향후 이번 사이클, 그래서 노후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좋은 기회를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은 좋은 성과를 한번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앞으로 앵콜 강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적극적으로 한번 가져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은 무조건 들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면은 무조건 듣습니다. 제가 지금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라면요, 이것저것 다 필요 없죠. 무조건 듣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제가 좀 약간 기분이 좋아서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세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